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와 사랑방송님의 이세미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 변모해 가는 지역도 있지만은 어쩌다 보면 신도시 발전에 밀려서 낙후된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지역에 스토리를 입히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는 데에 요즘 퍼뜩 떠오르는 게 감천마을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은 경성대 도시공학과 이석한 교수를 모시고 사상구 학장동 세방마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는 맞고요. 예. 부분적으로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러면. 이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그 도시재생을 어떤 곳이냐, 다음에 또 누가 살릴 것이냐, 또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게 그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픈 곳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팔이 아플 때는 그 팔을 고치는 데로 가는 데로 가야 되고요. 또 몸이 아플 때 배가 아플 때가 있을 거고 다 아픈 곳이 내과에 다 가야 되고, 다릅니다. 예. 근데 도시재생에서도 이제 아픈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주거지가 쇠퇴한 곳이 있고 상업지가 쇠퇴한 곳이 있고 또는 공업지역이 쇠퇴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역세권이 쇠퇴한 곳도 있고요. 또 이전적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다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맞게끔 거기에 맞는 그 재생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의 이 삶의 논리와 또 상업지의 삶의 논리가 그렇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맞춤형, 부산형 맞춤형 모델, 재생 모델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는 거죠, 도시재생을. 여태까지는 이 도시재생이 관주도, 주민주도 이제 정비사업들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비사업이나 계획들도 네. 하향식으로, 탑다운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도시재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민만 해서 뭐 보통업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주민, 상인, 이해관계자, 네. 민간 단체, 민간 기업, 그다음에 행정, 전문가, 이게 다방향적으로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논의하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이제 나 혼자 살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함께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함께 되살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아, 말씀하시죠, 계속. 그래도 또 어떻게 살리냐는 거죠. 이게 도시재생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여태까지는 저 개선 방식이 단편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게 전환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모든 도시재생 사업들이나 관련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행정단위의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그거를 연계해서 하나의 장소 안에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취지고요. 네.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재생 단위가 마을 단위의, 주거지 단위의 마을 단위의 재생도 있고, 상업지 단위의 근린 단위의 재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 전체를 먹여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계별로 전략을 잘 세워서 나가야 되고, 아마 부산시도 그런 전략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더 복잡해지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도시 사업 하는 데 대해서 뭐 그 기준이라든지 잣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우리 부산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어느 수준 정도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총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네. 지금은 그냥 도시재생법으로 통칭 부릅니다. 이제 법이 2013년에 마련됐고요. 예. 사실은 이 법이 2013년에 마련됐지만 학계에서는 한 15년 전부터 사실은 이것이 저성장 시대에는 이 도시재생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 13년까지 국토부하고 학계가 도시재생 사업단이라는 R&D 연구에서 개발하는 도시재생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한 5년간 실제 국내외 사례부터 해서 연구를 다 하고 3년간
예, 전주와 창원에 실제 테스트베드에서 실제 적용을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13년에 끝나면서 이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부산은 아마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되게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어. 했던 지자체고 지금도 가장 앞서 노력하는 지자체인 건 맞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재생 특별법 생기기 전에 이미 부산에서는 예, 국토부와 함께해서 도시재생대학을 꾸준히 운영해왔고요. 다음에 우리 지금 서명수 시장님께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 네. 대표 발의를 하셨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산이 부산에서 이제 도시재생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 거의 이렇게 뭐 상위권이다, 보고 그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가 이제 작년에 전국에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네. 13곳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2곳이 경제기반형 재생이라고 해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겁니다. 이게 단위당 국비 지방배에서 이제 500억짜리 했는데 부산은 이제 부산역 일대로 선정된 부산역 것도 일대로? 사실은 이제 부산의 그동안의 노력을 네. 이제 인정해줘서 한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부산시도 아마 지금 창조 도시국이 이제 새로 도시재생을 전체 이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시가 도시재생의 메카다. 백원도 전국이 부산이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행착오를 사실은 그들은 기다리면서 이제 마치 노란자에만 빼려고. 그런데 그건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우리 부산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교수님은 왜 이 학장동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곳이라고 이렇게 딱 점을 찍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먼저 이 학장동 지역은 주거지에서 가장 쇠퇴한, 전국에서 가장 쇠퇴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곳을 가지고 국가에게 답안지를 만들어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전국의 어느 지역이나 여기서 문제가 풀리면 다른 지역도 오히려 풀릴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풀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선. 이곳이 원래 이제 그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이쪽 공단이 상당히 화랑길 때 이쪽의 근로자들이 그렇지. 이쪽 똑방촌에 거주하고 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전통 산업들이 이제 쇠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공실도 많이 생기고 공폐가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골목길도 쇠퇴하고 집들도 스테이트지구 많고 해서 쇠퇴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좀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적인 지원, 공공의 지원과 네.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희생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우선 뭐 크게 4가지가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고 네. 다음에 주민분들 스스로 개선하는 여태까지 공공이 지원해서 공공이 이제 막 그렇죠. 유도해 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저희들이 주민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주민분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마을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쇠퇴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고민하고 찾아나가고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좀 더 새로운 가치 이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와 살고 싶은 마을로 이 탈바꿈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네. 뭐 결국은 저희들은 여기가 쾌적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또 잘 살고 그러면서 그것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을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지? 근데 도시 재생 사업이라 하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자금 조달은 어떻게 뭐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국토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예. 하는 도시의 취약지역한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예상되는 건 지금 한 70억 정도 내외가 투입될 거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국비가 한 70% 들어가고요. 지방비가 한 30%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거는 여기에 그 사업비로는 집수리나 생활 인프라나
또는 주민분들하고 함께하는 휴먼케어 이런 것들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비 말고 이 사업비는 민간이 스스로 자기 집들을 그렇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제 더 소중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 답안지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주민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하면서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해 나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살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가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인데요. 저와 또 예. 우리 활동가분과 예. 항상 주민들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항상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네.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대학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찾아내면서 점진적으로 답안지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할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사는 마을은 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선이 되고 또 변화시키고 지역민들의 의지 또 합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모든 주민이 다 협조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지? 네. 근데 이런 주민들의 의식 변화 이거를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주민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다는 일인 거죠. 예, 저도 이제 과거에 한 3년간 주민분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픔도 있고요. 또 서로 갈등도 있었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으로 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는 거냐, 여기가 수단이냐, 이걸 우리는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욕망들이, 욕심이 좀 조절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도시행동 통해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법, 양보하는 법, 다음에 그러면서 그도 불구하고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 주민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 자존감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고 함께하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거를 실제 느껴야지 이제 되는 과정.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 맞지. 오랜 시간이 그러니까 건물을 뚝딱뚝딱 짓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시간이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네. 근데 이 사업 그 학장동 새반마을 도시재생 사업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시작은 사실은 올해 선정됐거든요. 올해 선정됐는데 얼마 안 시작은 됐네. 사실은 작년부터 주민분들하고 같이 행정사장구청, 부산시, 주민분들, 여기 주민분들 협의체는 이미 2012년 9월부터 주민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됐고요. 그분들이 그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작년에 논의하면서 그래도 이것이 고치려면 어느 정도 좀 사업비가 좀 필요하죠. 그냥 잘해보자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는 70%를 국비로 받는 사업비를 한번 같이 받아보자. 이게 이제 사상구청과 주민과 부산시와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사실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돼서 진행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는 거는 2014년부터 해도 그 2012년 9월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힘을 입었다 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언제쯤에 끝이 날 건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과나 기대 같은 것들은 어떤 걸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 공식적으로 2018년까지 끝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도시재생은 우리는 여태까지 이 결과, 성과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산 사람 성질이 급하다니까.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같이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과정이, 저는 그래도 도시재생은 과정이 그 자체가 결과고 그 성과다. 그리고 2018년까지는 아마 많은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18년이 끝났을 때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문가나 행정이 지원이 그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주민분들이 스스로 여기를 살려나가고 갖고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2018년까지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계속 실천되고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계속 진행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사실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 그럼 201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거 토대가 마련되는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거는 주민이라든지 같이 합심해서 다시 이루어내야 될 몫이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지? 네. 숙제는 계속 해야 되네. 또 그렇다고 전문가나 행정이 나불라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어린아이가 자전거 탈 줄 안다고 이렇게 나불라라 하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언제 도우미가 돼야 될지를 이렇게 좀 섬세하게 바라보는 과정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 맨 처음에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맞춤형이다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그 사장 학장 세번마을은 주거지로서는 쇠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좀 주거지로 쇠퇴한 부분이지만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주거지에서 저도 이제 마을 기업을 직접 주거지 가서 마을 만들고 주민분들이 그걸 운영하고 하는 지금 뭐 사례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주거지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거는 상업지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거와 네. 이 접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을 기업을 만든다는 게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네. 소박하게는 주민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만나서 회의비를 마련하고 함께 뭐 식사비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네.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네.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곳의 주거지를 개선하려면 집을 지을 때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개인이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을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최소한 이자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는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조건을 이미 마을 형성해 기업을 주는.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그러면서 조금씩 더 여기서 더 재정착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이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제가 굉장히 그 질문들이 성급하고 그랬던 질문 같아요. 교수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맞지? 우리 부산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갖고. 그런데 쭉 이 일을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세퇴되고 몰락한 도시를 구제해준다라든지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은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사업의 가치라든지 또 교수님 개인의 뭐 신조라든지 이런 거를 살짝 한번 여쭤보고 싶네. 저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네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재생은 과정 자체도 사실 소중한 결과다. 네, 두 번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는데 함께해서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해서 함께 나눠 가지는 거다. 그다음에 이 단편적으로 이 도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 실천 방안을 네. 주민분들과 함께 찾는 거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은 주거지에서 중요한 건 주민분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자구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적이고 그걸 달성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도시 재생이 아니라고 저는 주거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부산이 아까 도시재생 사업의 메카, 전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 총 지역에서 아직도 그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체 지역으로 보면은 분포도가 한 몇 % 정도 이 사업이 잘 돼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사실은 대충.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네. 아마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그 재생시켜야 될 그런 곳들은 아마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그 처음에 국토부랑 이 어디를 재생시켜야 재생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체크했을 때 국토부 기준으로 부산시는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세태 정도가 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곳이 대표적인 게 부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운대 특구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든지 이래가지고 뭐 가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던데
이렇게 좀 편중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지? 어느 한쪽 지역으로 몰렸다라든지. 실은 이게 도시재생 특별법이 그 수도권을 위한 법이기보다는 네. 비수도권, 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온 거고요. 부산도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산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지만 동부산권 해운대라고 해도 저 반여동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세태가 진행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은 뭐 당연히 하는데 이제 균형 차원에서는 이제 서부산권이나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이 더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다각적으로 주거지만이 아니라 상업지도 그렇고 공업지역도 어떻게 재생시킬 건가 이런 전략들이 지금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 알겠습니다. 맞지?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막 두서없이 던졌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말 설명을 해야 하트가 알아듣겠노? 저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거와 네. 뭐 그건 가치거든요. 사실은 네. 뭐 제가 생각하는 가치만일 수도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예. 그건 함께 나누는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예. 또 중요한 건 또 사실은 도시재생은 그대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우리가 유도하는 거고 변화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변화하는 자리에 함께 변화를 고민하고 그 변화의 결과를 함께 누리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함께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치. 인간의 곳입니다. 궁극적인 네. 목적은 행복하게 잘 네. 사는 거라 아닙니까? 그게 그치? 가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2018년도까지는 어차피 학장동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치? 그러면 이 학장동 세반마을 주민들한테 뭐랄까,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랄까, 네. 아니면 이렇게 좀 협조를 해달라 할까, 협조랄까, 이런 부탁이랄까, 그런 거를 막 뭉뚱그리 갖고 한 말씀 해보이소. 이 학장천변은 공업화 이전에는 학장천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예. 사실 학이 날아들었던 강변에 아, 모래벌이 있는 강변에 학이 날아들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생태적으로 아주 건강한 곳입니다. 그러네. 또 학장천의 장을 보면 네. 여기에 그 장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네. 고깃배가 들고 또 고기를 그러니까 육류 고기를 유통했던 예, 예. 북적북적 되던 곳이에요. 그러네.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했던. 사람들도 축적돼서 이런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근데 이제 공업화 이게 탈공업화되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쇠퇴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국 바라는 거는 이 솔밭 마을이 정말 나중에 행복한 마을로 우리 그림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그런 미래를 이제 같이 만들어가고 싶고요. 결국 도시재생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도시재생의 학장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그 자체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어째야 될지. 이 학장천의 희망은 주민이고요. 네. 주민분들과 저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로서 진정성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마음 열어주시고 저도 마음 열고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열린 마음으로 같이 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학장천이 어떻게 될지 솔로몬의 지혜도 나올 거고요. 그거를 같이 나눠서 이 학장천이 자랑스러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쾌적한 환경의 주거지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그 교수님이 바라는 대로 무리 없이 잘 진행돼 가지고 2018년도쯤에는 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 활기 넘치는 동네가 되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동 세반마을 주민 여러분 화이팅! 부산 아침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